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중앙일보의 함종선 기자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사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함종선 기자가요, 얼마 전에 제가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이게 붕괴되면 난리 납니다. 이건 진짜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옹벽 아파트 피해본 백현동 이재명이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특집 기사를 쓴 게 함종선 기자입니다. 이분이 프로필을 보니까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나이가 저하고 1970년 동갑이고요. 중앙일보의 부동산 팀장이에요. 부장. 근데 진짜 취재를 열심히 하고 기사를 잘 써요. 오늘자 기사니까 꼭 한번 제목이 성매매 건물로 1000억 벌었다. 재계 32 강남 4억 비밀, 이런 데 엄청난 기사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매매 건물로 1000억 벌었다. 물음표. 재계 32 강남 4억 비밀, 이런 데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걸 제가 왜 다루느냐, 이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기사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만 보시는데요, 제가 핵심만 소개하면요, 옛날에 르네상스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수대교로 쭉 가다 보면 SM그룹입니다. 재계 30이라는 게 SM그룹입니다. SM그룹의 이제 강남 4억, 본사쯤 될 거면 16층 엄청난 건물이죠.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의혹을 파헤친 겁니다. 이 원래 SM그룹의 건물이요, 원래는 이제 유흥업소 룸살롱이 있다가 거기 이제 호텔로 진 거니까, 호텔, 옛날에 박원순 때 서울에 관광객 오면 호텔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에 엄청나게 특혜를 줬습니다. 용적률에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로 허가받아서 용적률을 엄청나게 특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16층 대형 건물로 이게 지은 거죠. 호텔입니다. 호텔은 대지가 1074제곱미터인데 16층이니까 용적률이 이제 926%, 이렇게 용적률을 줘가지고 16층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매매 우리 단속도 맞고, 이게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이 손님하고 2차 호텔에 가면 이게 단속 당하면 이제 호텔이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요즘 특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경매로 이게 넘어간 겁니다. 경매로 가니까 이제 아주 싸게 SM그룹이 437억에 2017년에 문재인 때 437억에 경매로 낙찰받은 거죠. 호텔이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업무시설, 그냥 우리 일반 기업들이 사무실로 쓰는 업무시설로 바꾸기만 하면 이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텔일 때는 용적률에 특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반 업무시설로 이제 바꾸는 게 이게 거의 어렵잖아.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SM그룹이 온갖 게 서울시나 근교부나 온갖 게 질의하면서 로비를 했겠죠. 근데 함종선 기사에 보면요, 결국 강남구가 허락하거든요. 결국 강남구청장, 우리 민주당 구청장이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옛날에 2022년 전이니까 옛날에 정순균 민주당 구청장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도 민주당은 넘어왔었잖아요. 저번에 민주당의 구청장 정순균
이분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호텔이 이제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버리는. 그러니까 SN그룹 입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텔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업무시설이었으면 용적률이 택도 없죠. 호텔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 유치 특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호텔을 업무시설로 그냥 못 바꾸잖아. 여기에 이제 꼼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꼼수가 뭐냐면 이제 꼼수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실제 건물 중에 일반 서울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의 이용에 조금 제공해 주면 1층 같은 그만큼 여기 용적률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웹하면 우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휴게시설로 시민 휴게시설로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이용에 쓰도록 제공하면 1층을 그럼 이게 그만큼 공익에 기여를 했으니 그걸 핑계 삼아서 용적률을 저기 올려준단 말이야. 실제 시민 휴게시설이나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면 용적률을 이게 올려주니까 그걸 이제 뭔가 호텔을 업무시설로 바꿔주려면 이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이. 그 명분이 너가 이게 공공시설로 좀 이게 제공을 해라. 일부라도. 이런 이제 조건으로 변경을 해줬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업무시설로 변경을. 근데, 야, 함종선 기자 이게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이걸 이제 공개공지라 그럽니다. 용적률을 이게 공개공지. 이렇게 공공의 이익에 좀 이용하게 공공시설로 시민휴게실로 해주면 용적률에 특혜를 주는 이걸 이게 공개공지. 이런 이제 개념인데, 근데 이 함종선 기자가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시민들이 쓰는가 안 쓰는가 지켜봤는가 봐. 근데 SN그룹이 4억으로 16층 쓰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나 불편하게 못 들어가게, 일반이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놔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실내 공공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그 시설이 너무 예를 들어 이제 실내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로 실내 연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다 그거 휴게실 거기 싫어 못 가게 사실상은 직원들만 이용하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내 공개 공지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대.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일반 상대 식당이라도 허가주면 일반인들 좀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식당 등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여지도 없고 들어갈 상황도 아니고 그 구조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SM이 그냥 업무시설로 자기들 사옥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이런 게 공공용지가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핑계로 호텔을 업무시설로 변경해 주려니까 핑계는 있어야 되니까 야 그러면 너 그게 공개공지로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좀 해라 이랬는데 그 구조나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4억으로만 100% 쓰고 있다. 근데 그 4억이 되니까 인근 지역에 평당 3천만 원 이래가 땅값이 지금은 한 1,700억 최악에 1,500억 1,7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473억에 경매받아가지고 용도를 업무시설을 바꿔서 호텔을 그저 1,000억 이상 벌었다. 이런 게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바로 이제 성매매 건물이 이걸로 1,000억을 경매받아서 용도 변경해가지고 벌었다. 이게 재계서열 32 SM그룹의 강남 사옥의 비밀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전 SM그룹이 옛날에 문재인 때 처음 2016년에 있잖아요. 2016년에 문재인 때 2016 자산총액이 6조 원이 불과했대. 6조 원. 자산총액이 2016년에 6조 원이 6조 원. 근데요.
지금 여기 재계서열 완전히 뭐 31호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SN그룹이 재계서열 30입니다. 원래 이게 아마 광주 있잖아. 전라도 광주에 우오현 회장이 원래 건설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이런 겁니다. 원래 이게 자그마한 이게 기업이었죠. 광주에서 시작된 지방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산도 2016년에는 아예 그냥 6조에 불과한 이런 회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 60여 개를 가진 엄청난 게 대그룹 31호 올랐었단 말이야. SM. 원래는 이게 1988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창업한 삼라건설, SM 할 때 S, 삼라건설을 모태로 해가 지금 이게 60여 개 이상 M&A 31호 이게 큰 이런 회사들 말이에요. 회사다. 근데요, 저는 여기에 누가 들어간가? 이런 의혹에 이 SM의 상선, 뭐 대한해운의 상선도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다?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이죠. 이남 사녀니까 문재인 이남 사녀 동생 문재익 이자가 거기에 선장으로 한국 해양대 나왔어요. 해양대. 뭐 자기 동기가 그때 대우조선 해양 사장까지 됐잖아. 박모 씨. 그래서 이게 대우조선 해양까지 인수하나 이런 말이 많았죠. 한국 해양대 선장인데 이 문재익 씨가 또 이게 여러 의혹이 있었죠. 옛날에 뭐 있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옮겨가지고 이게 SM으로 영입됐는데 이때부터 이게 뭐 문재인이 순방할 때 계속 SM 회장이 막 따라가고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의혹.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문재인의 동생 외에 이낙연. 그때는 이게 이낙연이가 대표로 대권주자로 제일 잘 나갔죠.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 연자 돌리면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 이분이 또 이게 두 번이나 취업했더만요. 이분이 옛날에도 이 SN그룹에 있다가 그때는 이제 아마 사만그룹에 있고 사만기업 SM에 있다가 또 이게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이게 또 대한선박보증인가? 대한선박 또 이게 SM에 또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가 첫거이단 말이야. SM의 실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동생, 이낙연의 동생 두 명이나 영입해라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급성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의혹도 조사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그때 허가해준 민주당 출신의 강남구청장 정순균 이자도 같이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요. 제가 보기에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호텔로 437개 호텔로 경매받았는데 이걸 완전히 사옥으로 업무시설로 변경해서 1,000억 이상을 벌게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 핑계된 게 공공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 조금 제공한다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구조단 말이야. 그걸 함종선 기자가 써놨잖아. 이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1,000억을 그냥 기업이 그냥 버는 게 1,000억이 작은 돈입니까? 특히 민주당 구청장 때. 그 다음에 문재인의 동생 이낙연의 동생이 있으니까 이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문재인과 이낙연의 동생이고 민주당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입장에서는 함종선 중앙일보 기자가 상세해놨기 때문에 그 기사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